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네. 가장 큰 이슈부터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제 리플의 CEO가 한국을 방한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여러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건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아직 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출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리플의 현재 한국 고객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리플 CEO가 한국을 찾아서 이야기한 것은 적극적인 한국 진출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포털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시세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만은 또 아니겠죠? 네, 그렇죠.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는 카카오 투자회사인데요.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서 35종의 암호화폐에 대한 시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가 우리 국민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시세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 35종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좀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이 신뢰도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카오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카카오가 암호화폐 ICO를 강행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 이야기는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카카오가 암호화폐 공개를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인터넷 은행이 금산분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본시장 증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를 완화해 주면서까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만 자본을 증자해 주는 게 일종의 특혜로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카카오가 해외까지 나가서 공개를 추진하면은 이 카카오 인터넷 은행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이 경고를 한 것이고요. 어제 또 거래소 세 곳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황을 포착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불거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는 좀 참고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미국으로 눈을 돌려볼까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페이스북에 이어서 구글도 광고를 금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국내 거래소의 해외 진출 역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페이스북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광고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도 구글도 관련 광고를 금지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위험한 파생 상품이 금융상품 광고를 금지시킨 것은 잦은 사기 사건이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본인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SNS, 구글 같은 데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좀 천천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국내 현재 상황에서도 거래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대형 거래소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꺼리는 그런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도 활발한 만큼 아직은 좀 몸을 사리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페트로에 대한 경고 뉴스와 더불어서 이 중국 업체들의 게임, 블록체인, 암호화폐 융합 확산이라는 소식도 좀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게임 업체들이 게임과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융합한 현재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넷마블 게임기도 국내 게임 업체들도 융합 시도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게임이 가상화폐를 하는데 가장 암호화폐 이용에 가장 좋다고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융합 상태에서 어느 정도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또 베네수엘라 페트로 같은 경우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페트로를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편법적인 외화 조달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페트로의 경우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하고요. 결제선으로 달러나 유로와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투자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부의 편법적인 외화 조달치기이기 때문에 페트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페트로는 아시다시피 그 석유 가격과 현재 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 정부의 편법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트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관심 있게 좀 눈여겨봐야 될 뉴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